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요즘 이 선수들의 발끝이 매섭습니다. 수원 호날두로 불리는 조나탄이 4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며 5연승을 이끌었는데요. 전북 현대의 이동국 선수는 역사적인 200골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K리그 지난 23라운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해보시죠. K리그 클래식 전북과 서울의 경기. 신태용 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북이 먼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에델의 패스를 받은 이재성, 왼발 인사이드로 골네트를 가르고 유니폼을 꽉 물었습니다. 추가 골의 주인공은 노련함을 앞세운 이동국. 개인 통산 196번째 골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200골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극점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의 대안이 후반 추가 시간 만여 골을 넣었지만 팀 패배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수원의 호날두, 조나탄 여전히 골 감각이 절정입니다. 상대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밀어준 공을 바로 채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16분에는 역시 수원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김민우가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수원이 쐐골 넣었는데 또 조나탄입니다. 조나탄이 K리그 역사상 최초로 4경기 연속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팀을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반기 들어 이 팀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산이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곰이 기지개를 크게 켜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7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반기를 마쳤을 때 5위였는데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물론 4위, 5위, 6위, 7위 쭉 이제 늘어져 있는데요. 당장 선두 기아 그리고 2위 NC를 따라잡을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협을 줄 만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네. 전반기에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김태형 감독은 굉장히 덤덤한 모습이었어요. 충분히 후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속은 새까맣게 탔었거든요. 일단 후반기에 보우덴이 돌아오면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던 이 판타스틱 4 선발진이 돌아가고 있고 5선발 한덕주도 후반기에만 2승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양의지와 민병헌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박세혁과 정진호가 그 공백을 메우면서 연승을 이어갔던 것이 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아가 물론 이제 막강한 전력으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아침 인사가 자네 어제 야구 봤는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야구 기자들한테 그렇다면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것이냐 물어보면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유는 두산 때문인 걸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이었죠. LG 트윈스도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LG는 외국인 타자 제임스 로니 선수가 새로 보강이 됐습니다. 네. 경력으로만 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 타자들 가운데 역대급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100경기를 소화를 했고 통산 1,443경기 출전해서 홈런도 108개를 때려냈습니다. LG의 가장 큰 약점이 타력, 그중에서 장타력인데 네. LG 벤치에서는 당연히 그런 능력을 이 로니 선수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타자들이 늘 겪는 어려움이 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다양한 변화구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한 차례씩 그런 부진에 빠진 다음에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산의 에반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기아의 버나니다 선수도 이제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적응 기간을 얼마나 빨리 가져가냐가 아무래도 로니가 얼마만큼 활약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K리그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떤 기록들인가요? 프로축구연맹이 이제 전반기 결산하면서 총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았다. 네, 그야말로 정말 먹을 것 많은 전반기였는데요. 네.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득점 부분을 좀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수원 조나탄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수원의 호날두로 불리면서 K리그 최초로 4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이 기록은 여전히 진행형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한편 또 이 서울의 대안 선수, 먼저 외국인 득점 골게터죠. 3시즌 연속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 대안 선수도 이제 개인 통산 6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 최다 타이 기록이자 또 최고령 해트트릭이에요. 35세
11개월의 나이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 신기록을 작성했고요. 네. 팀 기록을 좀 살펴보면 역시 울산이 K리그 최초로 통산 500승 달성한 부분 굉장히 축하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수원이 사실 저희가 앞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원이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세오 타임이라고 해서 그 상대팀 팬들이 조금 조롱하는 듯한 후반 그렇죠. 막판에 실점을 많이 하면서 이겼던 경기를 비기거나 지는 상황이 많아서 이런 좀 기분 나쁜 네. 조롱까지 당했었는데 지금 수원이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수원이 역전의 명수가 됐어요. 네. 현재 실점을 하고 역전승을 가장 많이 거둔 팀이 이제 수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또 이른바 이제 극장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막판에 나오는 극장골이 네, 네. 보통 후반 40분 이후에 나오는 골들을 극장골이라고 하는데 올 시즌 전체 득점의 12.7%가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이 극장골을 가장 많이 넣은 팀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5골을 넣은 서울이 집계가 돼서 서울국장이 굉장히 절찬 상영 중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자, 한편 유럽 축구는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창입니다. 사상 최초로 이적료 2천억 원 시대가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축구 이적 시장에서 역대 최고 이적료는 이제 지난해 맨유로 이적한 포그바 선수인데요. 네. 우리 돈으로 한 1,360억 원. 예, 네. 단위가 크니까 발음도 잘 안 돼요. 저랑은 뭐 상관이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1,360억 원인데요. 이 금액이 1년 만에 이제 경신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유럽컵은 이제 1순위가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 선수인데요. 포그바보다 거의 2배나 많은 2,800억 원이 현재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감도 안 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이마르를 원하는 구단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 구단인데요. 카타르 이제 왕족이 소유를 하고 있죠. 이 네이마르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 내야 하는 이제 바이아웃 최소 이적료 금액이 2억 2천만 유로이기 때문에 최소 말씀드린 2,800억 원은 무조건 내야 네이마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약이 성사된다면 최고의 경우시는 무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21년 동안 이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쓴 이적료를 집계를 해보니까 벌써 8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1조 돌파는 시간 문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런 최근에 어떤 이런 좀 속된 말로 쩐의 전쟁을 놓고 무리뉴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인 것 같다. 근데 또 네. 한편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그런 어떤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람 감독 중에 한 명인데 과연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또 비판 아닌 비판도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홍보대사를 맡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난 월요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제 200일을 앞두고 행사가 열린 평창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커다란 홍보대사 명함을 받았습니다. 네. 또 SNS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응원 메시지도 올렸고요. 홍보 캠페인 시작했고 또 화보와 영상도 찍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강원도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이번 올림픽이 강원도 감자와 또 북한의 개마고원 감자가 만나는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다. 감자도 어떤 통일을 염원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사후 이 경기장 활용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뚜렷한 해결책이나 또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시급한 대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사에 남을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희망 정현 선수. 지난 6월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에서 32강에 오르며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난 정현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윈블던 취소하고 들어와서 발목 치료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냥 몸 치료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합장에 들어가서 저가 100% 제 컨디션으로 시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어요. 잘 준비했는데 운이 조금 안 좋아서 다쳐서 못 뛴 게 조금
아쉽긴 해요. 한 달 전에 이겼던 선수가 4강까지 오르는 거 보면은 저 정도 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스포츠가 그런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기자님들이 그런 목표를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그냥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US 오픈도 못 뛰었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부딪혀 보려고. 전에는 챌린저에서 시합을 많이 하고 투어 랭킹을 쌓아다 보니까 투어 선수들이랑 서먹서먹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탑 선수들이랑 연습도 하고 공도 치고 이러면서 시합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저 선수들이 이제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거 좀 느끼고. 인정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누군지는 알아봐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동양인의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스포츠에서 동양인이 그렇게 잘했는데 테니스라고 못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니시코리 선수도 100% 동양인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동호인들한테 잘 치는 방법.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호인분들은 투어 선수들이나 동호인 선수들 다 멋있게 치면 잘 친다고 생각을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멋있는 것보다는 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가 좋고 약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을 요즘 하면서 코트장에 임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기본적인 포인트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연습을 매일 해야죠. 매일 죽어라. 연습 매일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연습을 못하고 잘하길 바라면 그건 좀 도둑 아닌 것 같아요. 나보고 하는 소리. 안 하는 거야. 10년 뒤에 정현 선수에게 한마디씩 한다면? 어렵죠. 10년 뒤에 너 폼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죠. 멋있는 차 타고. 그게 단데 전 소박한데 나도 집하고 차만 있으면 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테니스 하면 저 정도 타는구나. 약간 차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차에 관심 아예 없어요. 그때부터 허세가 있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네, 그래도 테니스 하면 이 정도 탄다라는 걸 말 한마디보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 그게 100마디 말보다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시 코트장에 들어설 수 있는 감사함을 토대로 다시 한번 투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번 죽어라 뛰어봐야죠.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